네, 안녕하십니까. 정정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누군지 궁금해 하시지 않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로로 된 자료집에 아마 여기 나와 있을 건데, 한 장 넘기시면, 제가 친해지면 유용한 입시 관련 사이트,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이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좀 많이 보시면서 그 학생들이 관심 있는 또는 엄마 아빠들이 관심 있는 그 고등학교에 대해서 여기 이제 인원수라든지 학업 성취도 평가하기 다 나와 있고 뭐 먹는지까지도 나와 있으니까 요걸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좀 많이 보시고 관심 있는 고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요 어디가랑 대학 입학 홈페이지 요 두 개를 좀 열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데이포탈 어디가라는 그 사이트를 보면 우리 학생들 내신 한 학기마다 나오면 거기다 입력하시고 그럼 알아서 내신 평균을 계산해 줍니다. 요거를 엄마가 학점수랑 그 등급이랑 해서 이제 곱하고 더하고 이제 하는 거 귀찮으시니까 여기다 입력하시면 3학년 1학기까지 전교과 내신, 국영수 사과 내신, 국영수 과사 내신이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니까 요거를 잘 이용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전교과가 이제 해당되는 대학이 어디냐 하면 우리가 가고 싶은 그 서연고,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서강대입니다. 그 다음에 상명대, S대학이 많아요. 전교과는. 서연고, 스카이, 그 다음에 서성, 시립, 상명. 요렇게 전교과고, 그 다음에 국영수 사과는 이제 경희대라든지 이화여대, 이런 데가 대표적인 중앙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영수사 또는 국영수과만 하는 데가 현재는 그 홍익대, 그 다음에 이제 동국대, 세종대 이런 학교들이 이런 과목으로 이제 학생들을 뽑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아마 여기다만 메모를 하셨을 거예요. 그 대학만 원하니까 이따의 대학을 가겠냐 이제 이랬겠지만 나중에 여기까지도 이제 적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어디가 이제 대학 그 입시 결과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교과 종합, 그 다음에 이제 정시까지 50% 평균, 70% 평균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에는 요강이랑 입시 결과도 나오는데, 이거를 보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 전공 소개. 왜냐하면 자꾸 국어 선생님한테 그 기계공학과가 어떠냐고 자꾸 물어보시고, 물리 선생님한테, 무역학과가 어떠냐고 자꾸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상당히 괴로워합니다. 자기가 전공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 전공 관련 소개는 이걸 보면 여기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 단어가 우리 아이들 학생부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럼 그 전공에 관련된 내용으로 변모가 될 테니까 전공 소개를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UA 어플라이, 진학사 어플라이 이쪽을 통해서 대학을 진학을 하니까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교 알림이 많이 보시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어디가랑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나올 때 이 어플라이를 한 번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너무 자주 이용하면 이제 재수 삼수하는 거니까 여기에는 유용한 자료가 대학 경쟁률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확인하시면 경쟁률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어놓으시면 좋은 게 유튜브를 끊자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좋습니다. 현혹적인 이제 편협적인 내용의 유튜브 내용은 아예 입시를 망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 어떤 설명회의 내용을 좀 듣고 싶다 그러면 그냥 완전 대형 학원의 설명을 들으시는 게 더 좋아요. 종로학원이라든지 이투스, 메가스터디, 그 다음에 대성 이런 대입 대형 학원들 있죠. 그거에서 나오는 설명회를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중도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대입 주요 이슈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이 킬러 문항이라는 걸 이제 배제는 했는데 시험 난도는 어떻다고 들으셨죠? 작년 수능에 더 어려웠다. 그 다음에 이제 요번 6월 달에 봤던 모의평가.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보고 2학년 때도 보는데 그때 보는 모의고사는 이제 학력평가라고 합니다. 학평.
근데 고등학교 3학년 6월이랑 9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는 모평이라고 그러거든요. 모의평가. 그 왜 단어가 다르냐 하면, 그러니까, 3평, 5평, 이딴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예, 6평, 9평. 요 단어가 이제 맞는 건데, 고3 6월, 9월에는 재수생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모의고사를 내는 거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에 3월달, 5월달, 10월달에 보는 모의고사는 교육청에서 내는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출제 기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간다 그러면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모의고사 등급을 수능 등급이라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예, 거기에 나오는 등급도 믿으시면 안 되고 특히 우리 아이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아이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상담 컨설팅, 대입 컨설팅을 하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하세요. 평소에 등급은 1등급 또는 2등급이 나왔는데, 예, 저 고3 6월달 모의고사만 4등급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찬물을 끼얹죠. 그게 첫 성적이다. 이렇게. 예, 왜냐하면 재수생이랑 처음 보는 시험, 그 시험이기 때문에, 평소에 모의고사 등급보다는 고등학교 3학년 6월달 모의고사,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예측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킬러 문항을 뺀다고 그랬는데 난도는 올라갔기 때문에 엄마도 화가 나 있고 학생도 화가 나 있고 교사도 화가 나 있습니다. 도대체 이 킬러를 뺐는데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이번 6월달 모의고사에서는 영어 1등급 몇 %인지 얘기 들으셨어요? 그 작년 수능에 영어 1등급이 4.71%였거든요. 4.71. 상대평가를 해도 4%인데 절대평가를 했는데도 4.7%. 근데 요번에 봤던 고3 6월 모의고사의 1등급 비율이 1.47%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국어랑 수학은 쉬웠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능이 이 28학년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이런 현상들 때문에 그런 건지 시험을 어렵게 낼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다. 이렇게 좀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대 증원에 대한 건 뭐 너무나도 많은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조금 이따 뭐 살짝 보여드리고, 지금 무전공, 다른 말로 이제 자유전공 또는 전공 자율선택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예. 정부가 이제 치사하게 재정 인센티브랑 연동을 시켜서 원래는 뭐 4년 전에, 3년 전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올해 학생을 뽑아야 되는데 올해 시킨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계획은 작년 4월 달에 이렇게 인원을 뽑겠다라고 발표를 해줬는데 올해 수시 때 다시 인원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엄마들이랑 아빠들은 무전공, 자유전공이 생기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기뻐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진로가 정확하게 뭐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정해져서 우리 애는 의사야 라고 이제 그 애를 낳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게 이제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학생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진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대학 가서 정하면 참 좋다라고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좋은 거는 그런 이상적인 대학교 들어가서 1년 동안 공부를 해보고 이걸 해야 되겠다. 근데 뭐 18살에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애가 20살이 됐다고 진로가 정해진다? 그것도 좀 이상한 얘기인데, 무전공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1번 학과 최상위권 학과, 2번 학과 상위권 학과, 3번 중위권, 4번 중하위권 학과, 5번 하위권 학과가 있으면 기존에는 상위권 애들끼리 경쟁하고 중위권 애들끼리 경쟁하고 하위권 애들끼리 경쟁해서 하위권에서도 합격자가 나오고 상위권에서도 합격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1, 2, 3, 4, 5를 뭉쳐서 뽑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합격선이 올라갈 개연성이 생깁니다. 그게 안 좋은 점입니다. 좋은 거는 들어가서 또 무전공이니까 제일 많이 뽑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합쳐서 뽑으면 합격선이 1, 2, 3, 4, 5라고 하면 한 2.5에서 형성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화여대가 이걸 갖고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이화여대는 수시는 학과별로 뽑고 정시는 통합해서 뽑아요. 인문계 통합, 자연계 통합.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이화여대의 합격선이 자꾸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려갔냐 하면 중앙대의 모든 과보다 이화여대의 모든 과가 다 밑에 있어요.
그럼 지금 어디랑 비슷하냐면 경희대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구만 인정 못하고 있냐면 이화여대 나온 여자들, 이화여대 나올 여자들, 이화여대 있는 여자들만 빼고 다 알고 있어요. 집에 가서 따님들한테 물어보시면 이화여대랑 중앙대랑 같이 붙으면 어디 갈래 그러면 그걸 왜 물어보냐고 그래요. 이제는. 근데 제가 저번에 정식 컨설팅 할 때 경희대랑 이화여대 같이 붙으니까 경희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화여대로서는 정시에서 점수가 더 하락하기 전에 합쳐서 뽑는 거죠. 합격선이 올라가니까. 예, 과별로 뽑으면 경희대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제 괴로우니까 예, 학부를 합쳐서 무전공으로 뽑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현상들 때문에 지금 N수생 비율이 역대 최고치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8학년도에 해당하는 현재 중3 학부모님들은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우리부터 입시가 바뀌지만 재수생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주 순진한 생각입니다. 재수하는 거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뀔 때 있죠. 그때도 재수생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현재 고1이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면 그들은 알아서 또 재수를 할 거기 때문에 재수생이 이제 확 줄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8학년도 개편안 때문에 이제 골치가 아픈데 사실은 이런 걸로 지금 덮여 있는 거죠. 이 무전공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많이들 들어가고 싶어하는 성균관대 하나 또 안 좋은 걸 또 말씀드리면 이렇게 자유전공 계열이 요 학교장 추천이 교과 전형이고요. 학교장 추천이 교과, 융합형이라는 이름이 종합 전형, 요 논술 우수가 논술 전형입니다. 네, 교과, 종합, 논술. 그러면 내신이 좋은 아이들이 교과 전형을 쓰는 거고, 논술을 잘하는 애들이 논술을 쓰는 게 아니라 내신이 많이 밀린 아이들이 논술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준비했던 애들은 융합형 전형을 쓸 텐데 114명으로 제일 많죠. 그러니까 여기 제일 많으니까 여기다 써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한번 꼬아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원래 내가 쓰려고 그랬던 공학 계열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자유전공 114명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계열에서 인원을 줄여야 돼요. 이게 제로섬 게임입니다, 이건. 원래는 이게 없었을 때는, 원 계획은 130, 53, 46, 55, 45명을 뽑으려고 그랬는데, 자유전공 계열을 만들어야 되니까 제일 많이 만들었는데 인원을 줄였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전공 계열이라는 거는 다른 개별 전공 인원을 줄여서 만든, 어쩌면 제로섬 게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걸 다 더해도 114가 안 돼요. 그럼 어디서도 줄여야 되냐면 정시에서도 줄여야 됩니다. 정시에서도. 그래서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은 그냥 여기를 쓰든지 예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데를 써도 되는데, 성적이 좀 모자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여기를 써야 될지, 아니면 자연과학 계열 좀 약간 낮다고 여겨지는 여기를 써야 될지 이제 이게 고민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균관대 종합전형은 우리 아이가 다니는 고등학교를 차별하는 전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합전형에서 성균관대학교는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를 상당히 차별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신 따기 용이한 시험이 약간 쉽다고 여겨지는 고등학교를 일부러 가고자 하는 부모님들 있죠. 그런 종류의 고등학교는 이 종합전형에 거의 잘 안 뽑힙니다. 그런데 속칭 빡센 고등학교라는 데 있죠. 가장 근처에 있는 이제 명도외고라든지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뽑아질게요. 근데 성균관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반고에 가서 우리 대학교는 계열 적합성을 보지 않는다. 네가 전공에 관련된 활동을 안 해도 우린 뽑아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고를 많이 뽑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애들이 집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성대가 나 뽑는데, 이런 바보 같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원서를 내고 다 떨어지죠. 그런데 명도외고 가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우린 당신들을 사랑해 그래요. 그리고 20명, 30명씩 뽑아 제낍니다. 그러니까 이 종합전형에 있어서는 일반고적인 입장에서는 매우 나쁜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과 성적이 되면 여기다 쓰면 돼요. 교과 성적이 되면 교과 전형을 쓰면 되겠죠. 근데 종합 전형은 우리 애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저 성균관대 종합 전형에 잘 안 뽑혔으면 지원을 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성적이 좋은 입장에서는 성균관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다 엄청나게 쓰거든요. 그래서 성균관대 종합 전형은 우리 학교가 많이 뽑혔나 안 뽑혔나를 확인한 다음에 쓰시는 게 좋고, 그러면 우리 아이가 다니는 고등학교를 잘 차별하지 않는 대학은 어디냐면 고려대학교예요. 고려대학교 종합전형은 그 고등학교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니네 고등학교가 흡연 천국이든 음주 천국이든 큰 상관이 없다. 수능 최저를 맞춰라. 현재가 4합 8등급이거든요. 4과목 합쳐서 8등급.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의 무식한 친구들도 그렇고, 2등급 4개 아니냐. 뭐 그걸 못하겠냐 이제 이러는데,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차별은 안 하는데 이 수능 최저를 반드시 충족을 시켜야 되고, 성균관대학교는 우리 학교가 많이 뽑혔냐. 요거는 자기가 들어간 고등학교에 확인하시면 쉽게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는 아주 현명하게 줄였어요. 그 자유전공학부를 들어가면 최근에는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가 어딘지 아세요? 컴퓨터공학과입니다. 컴퓨터공학과. 그래서 한양대는 어차피 자유전공으로 컴퓨터공학과, 첨단학과를 들어가니까 데이터 사이언스, 전자공학,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데서 인원을 많이 줄이고, 문사철에서는 인원을 안 줄였어요. 성균관대는 조금씩 다 줄이고, 한양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유전공을 이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대 쪽은 이렇게 원래는 40명, 49명인 이제 미니 의대라고 하는 그런 의대 쪽에 인원을 이제 증가시켜 주려고 계획을 세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립대학교 이쪽을 중심으로 했는데, 40명, 49명이면서 국립대학이 어디냐면 충북대입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늘었어요. 49명에서 이제 200명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서울 쪽은 그냥 인원을 동일하게 하고, 사실은 이제 여기 경기라고 돼 있는 성균관대랑 뒤에 울산이라고 돼 있는 울산대. 이 학교는, 대학은 경기, 울산에 있지만 병원은 서울에 있는 메이저 의대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도 다 늘려버렸어요. 40명 인원인데 120명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 40명에서 120명. 이렇게 이제 늘려준 거죠. 그래서, 뭐, 수도권, 이쪽은 이제 지역 인재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 경기 쪽, 이쪽 인원을 늘리면서 가천대 있죠. 가천대가 40명에서 130명으로 늘면서 뽑지 않던 논술 전형을 이제 40명을 이제 신설을 해버렸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아마 목동권에서 내신이 좀 낮다 그런 애들은 가천대 논술에 아마 엄청나게 돈을 뿌려댈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1등급 3개예요. 1등급 3개. 현재. 우리 때는 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는데 1등급 3개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 수능 최저거든요. 그러니까 가천대는 논술 수입료가 아니라 전형료 엄청나게 이제 벌어들일 거고, 학생들은 눈높이가 찢어지니까 이제 거기 이제 쓸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사실은 합격생들도 많이 늘어날 수 있지만 불합격생들도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요 2,000명이 늘어난다는 거는, 기존에 3,016명인데 2,000명을 늘린다는 거는 고려대 자연계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상당히 이제 인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2,000명이나 늘어나니까 중앙대 정도는 이제 3등급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9등급제에서 3등급. 그런, 정말 죄송한데 그런 가히 소리는 들으시면 안 돼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약대가 22학년도부터 약전원에서 학부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때도 막 우겼어요. 서울대, 연대 점수 내려간다고. 약대 학부가 새로 생기면서 서울대, 연고대의 종합전 경쟁률이 2배로 올랐습니다.
그 당시. 경쟁률이 올라간다는 건 합격선이 안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최상위권에서 늘어난 거니까 최상위권에서는 약간 떨어질 개연성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까지 막 폭락시킬 것 같진 않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특히 정시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 인문계 그 상위권에 변동성은 줄 개연성은 높아요. 높은데 막 추락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경기 인천 지역만 이제 해놨는데 왼쪽의 숫자가 25학년도 증원 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예, 왼쪽 숫자들이 25학년도 증원 전 계획이고요. 오른쪽의 숫자가 26학년도 증원 후. 예, 이렇게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천대학교가 이제 교과로 5명 뽑고 가천의학학 종합전형으로 20명을 뽑을 계획이었는데 26학년도, 25학년도에 논술 40명을 새로 만들었어요. 가천의학학이라는 종합전형은 20에서 33으로 늘리고 교과전형은 5명에서 15명으로 네, 3배를 늘려준 거죠. 그리고 성균관대가 탐구형 종합전형을 25명에서 2배로 늘리고 새로운 교과전형 10명을 만들었다. 근데 이 교과전형 10명은 아마 평균이 합격생 전체 평균 1.0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으로.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름 이상한 거 있죠. 무슨 이나 미래인재, 에이스 이게 다 종합전형이에요. 학교장 추천, 지역균형 이런 게 다 교과전형이고, 그래서 이 종합전형을 20명에서 40명을 2배로 늘려주고 교과전형을 새로 15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정시를 4.5배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인하대 같은 경우도 교과전형을 2배 정도 늘리고, 이나 미래인재 종합전형 늘리고, 정시도 한 3배 정도 늘리고요. 그런데 이제 가까운 대전 충청 지역 잠깐 보겠습니다. 요 면접형이라는 종합전형을 15명 그대로 가고요. 그대로 가고 지역인재 교과전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52명. 그리고 논술을 또 새로 13명 만들고 정시 일반전형 25명만 뽑다가 요거를 나눠서 일반전형 18명, 지역인재 22명 이렇게 뽑고,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교과를 20명 뽑다가 충청남도 지역 애들만 10명, 그 다음에 충청권 26명 이렇게 약간 치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제가 여기 지역인재 수시에서 못 뽑은 아이들,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지역인재 교과 수시에서 못 뽑은 애들은 이게 정시로 2월 되는데 정시 지역인재로 2월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종합전형, 논술전형이라는 일반전형이 있죠. 전국 애들이 쓸 수 있는 이 일반전형에서, 수시 일반전형에서 못 뽑은 애들은 정시로 넘어갈 때 일반전형 정시로 넘어갑니다. 요게 좀 차이인데, 근데 순천향대를 보시면 정시에서 지역인재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지역인재에서 못 뽑았다. 수능 최저 못 맞힌 애들이 많아서. 그러면 그냥 일반 전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정시로. 수시에서 다 뽑지 못한 인원은 정시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지역인재 일반 전형으로 나뉜 데는 수시 지역은 정시 지역, 수시 일반은 정시 일반 이렇게 넘어가고, 지역인재가 없는 곳은 다 일반 전형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혜택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수능 점수 자체 아니면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등급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는 최저가 4개 합 5등급이에요. 2등급 하나에 1등급 3개. 4합5.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3과목 합쳐서 4등급이 많습니다. 의대 수능 최저는 3과목 합쳐서 4등급. 요게 많은데, 그러니까 요거를 맞춰야만, 내신이 좋든 안 좋든 이걸 맞춰야만 자격 조건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뭐 용어는 수능 최저라고 돼 있지만 아이들이 자꾸 수능 최하 등급인 줄 알아요, 저거를. 그래서 집에서는 이거를 수능 최저라고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 수능 최고 등급이라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억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강원 지역이 정말 많이 늘어나긴 하는데 이게 내신 1등급이 전체 1등급이 아니라 수학 내신 1등급, 수학 수능 1등급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총원이 432명으로 의대가 강원 지역에 이제 늘어나는데 내신 1등급, 수학 내신 1등급은 324명만 나오는 거고 수능 수학 1등급 97명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면 늘려는 놨는데 수능 최저 못 맞히는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시 2월의 개연성이 좀 높아질 것 같다. 예, 그리고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봤던 대전, 세종, 충남도 내신 수학 1등급, 수학 1등급은 970명보다 더 많지만 수능 수학 1등급은 970명보다 79%에 해당하는 771명. 요거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도 수능 최저 미충족 현상이 벌어질 개연성, 개연성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럼 수능 최저가 제일 높으면서 수능 최저를 가장 잘 맞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대구예요, 대구. 예, 요번에도 수능 전체 만점자는 저쪽에서 나왔지만 표준 점수 만점자는 대구에서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 대구 쪽이 이 수능이 상당히 정시파들이 많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23학년도에 컨설팅을 했던 아이인데, 요거는 거기다 이제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교과가 9등급제에서 1.2대의 등급이고, 이제 국영수 과도 1.2대의 등급인데, 여기 이제 6월달 모의고사에서 수학 2등급, 딴 거 1등급. 근데 9월달 모의고사는 과탐에서 2등급이 나왔죠. 요런 상태로 이제 정시 지원을 하니까 한의대 중상위권, 약대, 수도권 약대, 요 정도 갈 수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학생 같은 경우는 충남대학교 의대 지역인재 교과. 그러니까 23학년도에 썼으니까 22학년도에 50% 평균 1.19, 70% 평균 1.25. 그래서 충분히 되겠다. 적정 내지 적정한 소신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 예비번호를 받았는데 27번을 받았대요. 그래서 한참 기다려도 이제 연락이 안 왔는데 거의 마지막에 5차 충원 합격이라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겨우겨우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입시 결과 자료를 보니까 얘 때 예비번호 27번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치 않게 충남대학교 지역인재 교과 커트라인을 알게 됐습니다. 1.26이었어요. 1.26. 예, 엄청나죠? 근데 일반 전형 교과는 더 높아요. 예, 그래서 그 지역의 아이들이 이런 패턴을 가져갈 확률이 높아요. 자기 국립대 의대를 교과로 하나 쓰고 을지대 의대도 얘도 쓰긴 썼는데 쓰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 의대를 하나 또는 2개 정도 쓰고 서울에 있는 의대를 이렇게 쓰게 되는 패턴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학생은 24학년도에 1.5대의 성적이었는데 1.5대면 이제 의대 교과는 뭐 다 날라갔고 종합전형도 좀 힘든 상태긴 한데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거죠. 뭐 아주대, 계명대 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제 얘한테 물어보니까 오로지 의대만 생각하냐니까 자기는 뭐 다른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6월달 모의고사가 충북대, 약대, 연고대 상위권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오로지 수능 공부만 해라. 재수를 위해서라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 대신 고려대를 써라. 고려대는 수능 최저가 4.5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1.4, 1.5대가 이제 50%, 70% 평균이었으니까 현재는 위험한데 현재는 4.5가 넘어갔으니까 한국사 빼고 하나, 둘, 셋, 요 평균 이렇게 4개 합쳐서 5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5.5인 거죠, 얘는. 그래서 수능만 공부하고 이제 그냥 재수를 각오하고 해라. 그래서 4합5가 나오고요. 수능 때 4개 합 5가 나오고 다른 데가 다 떨어지고 고려대만 붙었어요.
예, 상당히 반대로 붙었습니다, 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시파처럼 공부하는 학생은 이제 이렇게 수능 최저가 센 데를 노려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죄송한데 이 앞에 에어컨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시 그 의대 쪽 말씀드리면 이제 바로 이제 올해 대학교 1학년 아이 이제 지금 엄마들 눈에는 등급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시 때는 등급만 보시면 되는데 정시 때는 이 점수를 보셔야 돼요. 점수를. 그러니까 이 100분위 점수로 예를 들어 드리면 300점 만점에 296.5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계산은 탐구는 2개니까 탐구는 평균, 100분위 평균을 내시면 97.5 더하기 99 더하기 100 하면 300점 만점에 296.5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제 또 자기네 지역을 하나 쓰고 예, 충남대 의대 지역인재가 적정이면 이제 합격 확률이 70 내지 80% 정도. 예, 제가 이렇게 적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화여대 분들 싫어하는 예, 중앙대 의대, 경희대 의대 밑에 있어요. 이화여대 의대가. 그래서 이게 지역인재 여기가 이제 적정 안정이 나오니까 또 다른 지역인재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데를 씁니다. 이때부터. 이화여대 의대 자연계 55명 뽑고 이화여대 의대 인문 8명 뽑는데 환산을 해보니까 이 성적을 이화여대식으로 환산해보니까 1000점 만점이 973.89 이화여대 의대는 972.94 이게 같은 자기 성적으로 자연계 쪽 환산을 돌리고 인문계 쪽 환산을 돌렸을 때 점수가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 이화여대 의대 자연도 자연이 쓰고요. 이화여대 의대 인문도 자연이 씁니다. 네, 왜냐하면 통합 수능이기 때문에 문과 애들이 성적이 안 나와요. 예, 정말 이 문과가 살아남기 힘든 통합 수능입니다. 예,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냐면 예, 저희 집에 문과생이 있거든요. 저는 이 시험 제도가 너무 싫어요. 예, 아마 이과생 그 학부모 교수 아빠 놈이 만들었을 거예요. 예, 이 제도는. 예, 그놈 자식이 문과였으면 이렇게 안 만들었겠죠. 그놈을 아시면 저한테 꼭 좀 신고해 주세요. 반 죽여놓으면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수학 확통애가 여길 쓰냐? 아닙니다. 여기 8명 다 이과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통합수능 첫 해에 한양대 경영학과 그 정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최초 합격생 전원 다 이과였어요. 문과생이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추가 합격이 되니까 걔네들이 딴 데로 빠져나가고 확통친 문과 애들이 살짝 들어오는 거예요. 살짝. 네. 그래서 이제 문과 가야 되냐 이과 가야 되냐 그러면 그냥 이과 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수능 시험이 같이 채점을 하다 보니까 문과 애들이 많이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근데 계산해보니까 이과 쪽이 비교 우위에 있어서 너는 자연계 쪽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 순천향대 의대 다군에 이제 썼는데 예, 최초 합격 순천향대 의대가 예비 103번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다군에 쓸 수 있는 대학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비 103번인데 작년에 추가 합격이 139번까지 됐어요. 예, 그래서 정시 3관왕. 근데 이제 만약에 집에 아이가 이게 다 됐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자기 지역권 당연히 버리겠죠. 순천향대 의대로 많이 갈까요? 이화여대 의대로 많이 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이대 목동병원이 있어서 이제 많이 갈 수도 있는데 그 이화여대 산부인과 사태가 났을 때는 예, 순천향대로 거의 직행했어요.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얘는 이화여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쪽보다 이쪽 이제 서울에 이쪽을 좀 더 가는 분위기가 이게 집마다 좀 다릅니다. 집의 가치관에 따라. 그리고
요 애는 이제 요 지역에서 정시 준비를 했던 재수생이었고, 얘는 우리처럼 학군지에서 공부한 고3이에요, 현역. 현역인데 꽤 잘 나왔죠. 지금 416에 288인데, 아까 앞에 학생 보시면 417에 296이에요. 네, 표준 점수는 1점 차이밖에 안 나지. 백분위가 좀 많이 차이 나는 이유는 앞에는 142, 141인데 뒤에가 147, 144예요. 국어 수학은 더 잘 봤는데 탐구가 망쳐. 탐구를 이제 얘 입장에서 망친 겁니다. 얘 입장에서. 저걸 목표로, 저 점수를 목표로 공부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제 이 정도 라인이 나오더라고요. 서울대가 적정이 나오고 연세대 고려대는 일반 학과는 안정이 나왔는데 점수가 높으니까 제가 전남대 의대를 써볼 생각이 있느냐, 그리고 나군을 이화여대 인문으로 써라. 얘는 환산을 시켜보니까 972.95고, 972.95 봐보세요. 972.95인데 아까 앞에가 972.94예요. 이게 정시에서는 환산 점수를 돌리면 0.01점 차이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인문으로 썼으면 뒤에 애 때문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애한테 이화여대 인문 환산 점수 너보다 높은 애를 내가 상담을 3명이나 했다. 여기 8명 뽑는데 제가 3명이나 상담을 까면 안 되잖아요, 사실. 얘를 보고 너는 인문으로 쓰고 앞에는 자연계로 써라,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근데 얘는 의대를 생각했던 애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대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뭐 지방에 가야 되고 너무 멀고 서울의 메이저 의대도 아니고 막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는 애였어요, 얘는. 그래서 파란색으로 썼어요, 얘가. 가군의 연대 컴퓨터, 그 다음에 나군의 서울대, 다군에는 쓸데가 없으니까 고신대 의대를 썼습니다. 부산에 있는 고신대 의대. 그래서 저는 이제 전남대 의대, 이화여대 의대 인문, 순천향대 의대, 여기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합격 예측을 해보니까 8명 중에 한 6등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파란색으로 써갖고 최초 합격 고신대 의대가 예비 11번. 그래서 예비 11번이니까 여기도 이제 추가 합격을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얘가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니까 엄마 그 선생님 말 듣고 이화여대 의대 쓸 걸 그랬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막 속이 상해갖고 애를 팰 수는 없고 막 저한테 그냥 막 뭐라 그러길래 어떻게 저도 같이 욕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얘기했던 건 이거예요. 서울대에다 등록을 하고 재수를 해야 되겠냐? 고신대 의대에다 등록을 하고 재수를 해야 되겠냐? 이걸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3 아이들이 되게 순진한 게 뭐냐면 이런 애들이 재수생으로 이런 애들이 다 어디 가 있어요, 지금? 시대인재에 가 있는 겁니다. 여기 목동 시대인재 말고 대치 시대 대통령이 선전해주는 그 학원 있잖아요. 그 시대인재 학원에 가 있는 거예요. 시대인재 학원이 2월 달에 재수생 모집할 때 7,000명 모집했거든요. 그게 무슨 4, 5등급 애들 모집한 게 아니라 요런 애들 모집한 거예요. 근데 대기자가 몇 명이냐면 8,000명이었어요. 7,000명이 등록을 하고 8,000명이 대기자. 그럼 애들이 왜 거길 가려고 그러냐? 거기서 더 대단한 걸 가르치냐?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밥이 제종반에서 제일 맛없어요. 저희 집에 재수생이 있으니까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애들은 왜 거기 가냐면 잘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거기 그냥 속해 있으려는 거죠. 거기서 무언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재수에서 다시 점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의대에다 등록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끊긴 했는데 만약 얘가 여기 등록을 했어도 앞에 애가 이화여대 등록을 했어도 현재 다 수업 거부하고 있으니까. 현재.
다 거기 가서 수업 듣고 있으면 더 이상한 애로 취급받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대 2,000명이 늘은 거 자체는 의대를 가고자 하는 그 고3, 고2한테는 좋은 현상인데, 지금 수업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다시 시험을 치면 그냥 그 자리예요. 걔네한테 또 밀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악순환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보이는데, 그래서 현재는 뭐 이렇게 성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9등급제의 성적이죠. 그 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9등급제의 성적, 요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요 물결 표시로 돼 있으면 앞에 거가 50% 평균, 뒤에 거가 70% 평균. 그러니까 10명 뽑았으면 5등 성적, 7등 성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괄호로 앞에 숫자, 뒤에 괄호는 뭐냐 하면 전체 평균이고 괄호가 커트라인입니다. 예, 괄호가 제일 마지막 성적 등급. 예, 그리고 이제 약대 같은 경우는 예, 그냥 요 이화여대, 숙명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그냥 교과는 1.0에 가깝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동국대 두드림. 그 종합전형 이름이죠. 평균이 1.38이고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애가 1.71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28학년도 대입개편, 요거는 뭐 설명 때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요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수능 수학에서 심화 수학, 요거 이제 신설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재수하는 애들이 좀 많이 다른 게 요거죠. 그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까지는 뭐 생윤, 사문 또는 물원, 뭐 화원 이렇게 이제 선택 과목을 봐야 되는데 그 선택 과목을 안 보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이제 뭉쳐서 시험을 보는데 이제 저렇게 애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수학에서도 미적 기하가 없고 뭐 통합사회, 통합과 1학년 걸로 하니까 시험이 쉽게 나올 걸로 자꾸 우겨요. 범위가 적다고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도 어렵게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수능 시험이 쉬울 거라고 억측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어렵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킬러 문항 뺐는데도 막 난도는 더 높아지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5등급 체제로 바뀌는데 정시는 40%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측면으로 가고요. 그래서 수능 쪽이 요 이제 국어에서 과거랑 비교하면 현재는 선배들은 독서 문학을 공통으로 다 보고 화작 볼 거냐, 엄매 볼 거냐 이렇게 선택하는데 요 이제 다 뭉쳐서 공통으로 보는데 하나만 빠졌어요. 매체 언어만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매체 언어가 빠진 거고 여기 이제 수학은 대수가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수원이 대수고 수투가 미적분 원이고 여기 확통이 확통이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수원 수투는 계속 대수 미적 원은 계속 시험을 봤으니까 문제가 많이 쌓여 있다. 그래서 이 확통에서 막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가 막 섞여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요번에 6월 모의고사 그 수학에서 저 뉴스를 들으셨나요? 그 문항 순서 배열을 바꿔서 아이들이 많이 당황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 몇 번이냐면 수학 15번이랑 22번. 이 수학 22번이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그 22번에는 수학 2를 내고 15번은 수학 1을 보통 냈는데 이번에 거꾸로 냈어요. 15번에 수2를 내고 22번에 수원, 수열을 내고. 그래서 애들이 당황했다 이제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속으로 아니 덧셈 뺄셈으로 내나. 뺄셈 덧셈 순서를 바꾸나. 똑같이 푸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학생들은 되게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수학을 좀 푸는 애들은 21번까지 풀고 기지개를 켭니다. 22번 한번 이제 열심히 풀어보겠다고. 그런데 15번에 이상한 게 나온 거예요. 기지개 킬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애들한테는 그런 측면인데, 이제 엄마들이 그래도 이해를 못 하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5번이랑 22번이 바뀌어서 애들이 당황하는 거는 매주 토요일 오전에 전화 오던 시어머니가 금요일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싫죠? 예, 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학 문항 순서 배열이 바뀌었다는 건 엄마들한테 그런 거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확 이해가 됐죠? 그리고 예,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집에 가면 전화 오는 거 아닌가 막 남편 잡고 막 너 때문에 막 전화 왔다는 거. 그 사회 과학에서 각각의 선택 과목 두 개씩 보다가 예, 통합사회 통합과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2외국어, 한국사, 영어는 절대평가. 그 노란색으로 나온 게 이제 절대평가죠. 요건 그대로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제 4%, 11%, 23% 이렇게 가다가 10%, 34%, 66%로 되니까 이게 이제 자사고 특목고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우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1등급에 2등급에 그 누적 비율이 높아지니까 제가 또 찬물을 끼얹어 드릴게요. 다 1등급 받을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예. 지금도 외고 국제고 갈 때 그래도 2등급은 나오겠지 하고 가는데, 예, 명도 외고에서 걸어 다니는 반은 5, 6, 7, 8, 9등급이에요. 예, 걸어 다니는 애들 반은. 그런데 지금 다들 1등급 10%니까 다 1등급으로 예상하고 자꾸 지금 저로서는 어이가 없어요. 예. 이게 34%가 엄청 또 쉬운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 그럼 누가 혜택을 받는 거냐면 기존의 5에서 10%, 예, 5에서 10%, 원래 2등급 받아야 되는 애들, 요 아이들이 상당히 이제 그 혜택을 받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게 이제 고교 등급제니까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상대평가로 5등급 체제를 했는데, 그러니까 보통 교과라는 거는 이제 1학년 때 공통 교과로 배우는 거랑 2학년, 3학년 때 일반 선택, 그 진로 선택 요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진로 선택이랑 특목고에서는 전문 교과는 그냥 ABC로 나오던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까지 5등급제로 바꾸는 겁니다. 진로 선택, 그 다음에 전문 교과, ABC로만 나올 수 있던 거를 상대평가 5등급으로 바꾸니까 특목고한테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기존에 절대평가로 가려고 했던 것까지 5등급제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표준 편차가 제공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요 학교가 빡세게 공부하는 학교인지 아니면 약간 좀 그 내신 따기 용이한 학교인지 그거를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평균이 높으면서 표준 편차가 작은 고등학교가 이제 보통은 이 빡센 고등학교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표준 편차 제공이 안 되니까 요게 과연 그 광역자사고인지 특목고인지. 근데 특목고는 왜 티가 나냐 하면요. 전공 기초 러시아어 1, 2 이게 나오니까 그거는 일반고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외고구나.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정치학의 이해 1, 2 이렇게 나오니까 국제고구나 나오고, 과고는 1학년 1학기에 물투, 하투, 생투, 치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초짜 입학사정관이 봐도 이건 과고다, 외고다, 국제고다 이건 아는데 제일 헷갈리는 게 자사고입니다. 예, 어떤 전문 교과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대신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는 이제 우수한 인재 애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거기서 알아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거고, 광역 자사고가 좀 피해를 많이 입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 서울대 직윤이 이게 이제 세기합 7등급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는데 요걸 폐지하려는 냄새가 좀 나고요. 그럼 폐지하면 애들 어떻게 가리냐? 면접을 좀 강화해서 직윤을 좀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정시 쪽에서는 우리는 비율을 좀 축소하고 싶다. 그 다음에 수능 영향력을 좀 약화시키는데 1단계에서는
아까 그런 점수 100분이 표준 점수가 아니라 등급으로 2배수, 3배수를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학생부 평가를 하고자 계획을 자꾸 세우는 그런 측면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그렇다고 뭐 다른 대학들이 다 이렇게 따라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뭐 제가 지금 동국대가 이렇게 변화될 것 같다 그러면 다들 저를 째려보시기 때문에 서울대 거 최상위권 대학을 말씀드린 거고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른 대학도 말씀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아무리 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중학교 학부모님들의 질문은 뭐냐 하면,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다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저도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해드릴게요. 자꾸 물어보시니까. 우리 애가 자사고 특목고를 그래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요거를 좀 고민해 주십시오. 남녀 모두 어려운 시험에 강하냐. 왜냐하면 이제 실력 좋은 애들이 모이기 때문에 시험을 쉽게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에 특히 강하다. 공부를 잘한다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쉬운 시험에 매우 강한 애도 있어요. 어렵게 나올 때는 잘 못 보는데 쉽게 나왔을 때 공부 잘하는 애가 더 많이 틀리고 나는 안 틀린다. 그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일부러 이렇게 어려운 학교에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학생이 있다면. 근데 자사고 특목고를 그래도 꼭 가겠다 그러면 어려운 시험에 강한 걸 좀 먼저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저쪽에서 들어오는 남학생들이 수학과학 성적이 좋기 때문에 여학생은 쟤네들이랑 경쟁했을 때 이 비교 우위에 있으면 도전하면 상당히 좋고, 남학생들은 이게 게으르면 못 버팁니다. 수행평가도 많고, 범위도 넓고, 팀 프로젝트도 많고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되고, 전국 단위 자사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광양제철고까지 10개가 전국 단위 자사고고, 명도계고 제일 밑에 우리 지역의 외고. 그러면 여기서 수시형 고등학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수시형으로 돌아가는 데가 하나고, 하늘고, 민사고, 그다음에 제철고가 수시형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완전 수시형은 하나고, 민사고. 완전 수시형은 하나고, 민사고고, 그래도 하늘고, 제철고. 근데 이제 포철고 같은 경우는 요새는 한 반반 정도, 정시, 수시 반반 정도 나오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거의 완전 반반이 외대부고예요. 외대부고가 수시반, 정시반. 근데 정시반의 실적은 외대부고의 실적이 아니라 시대인재의 실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학생들, 북일고, 김천고는 우선 수시로 출발을 해요. 그랬다가 내신이 유지된 애는 수시적 측면으로 도전을 하고,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은 이제 정시파로 돌변을 해버리는 측면이 있고요. 저는 이런 애도 봤어요. 김천고가 253이고 북일고가 355잖아요. 100명이 많잖아요. 김천고에서 내신이 안 나온다고 북일고로 전학 간 애도 봤습니다. 100명이 더 많으니까 그걸 이제 내신 쪽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특이한 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 10개 자사고 중에 정시형 고등학교는 어디냐 하면 다 아시죠? 상산고. 왜냐하면 여기 남자애들을 2배 쿼터로 뽑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여기 여학생들한테 상산고를 가서 수시를 챙겨라,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남자애들이 막 내신 안달복달하는 애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좀 푸근해요. 내신 너 가져가, 막 이런 애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여자애들이 내신을 아주 독하게, 악은 아니죠. 선독하게 이제 챙기면 좋죠. 그리고 여기 명도 외고 여기를 자꾸 공학으로 생각하시는데, 여기 명도 외고가 여자 고등학교예요. 모르셨죠? 65명 186명, 2학년 52명 193명, 그 다음에 3학년도 52명 168명. 여긴 여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학생들이 많은 쪽을 갈 때 남학생들이 또 조심해야죠. 그런데 이제 순수 목동 지역의 학군지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래도 일반고를 가겠다. 순수 목동 지역에서. 그러면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목동권이 아니라 이제 구로 금천구로 일부러 가는 학생들도 있죠. 그래서 이 학생들은 끝까지 남자애들을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잘생긴 남자애들이 아니라 게으른 남자애들. 그러면 내신 따기가 좋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남자애들은 피난을 가야 되는데 이 강서구 같은 남고에 가서는 뭐 피하려다가 뭐에 치여 죽는 꼴이 되죠. 그래서 남자애들 참 불쌍하죠. 네. 저희 집에도 남자 재수생이 있어갖고 그럼 이제 여기 우리 지역에 뭐 양정고 여기만 이제 광역자사고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남고 여고가 확실하게 분리가 돼 있고 근데 딱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내신이 좀 안 나오더라도 빡센 데 가라. 예, 이 대일 영일 비교해도 내신 따기가 더 어려운 대일고가 인원이 더 많거든요. 예. 그리고 강서고도 어느 정도 이제 300명이 넘는. 그리고 이제 이 남고에서 가장 종합 전형이 활성화됐던 학교가 양천고예요. 예. 그런데 예전에 고등학교 4학년, 고등학교 5학년 때보다는 학생부의 화려함이 좀 내려간 것 같다. 내려간 듯하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고에서는 내신 따기가 가장 용이한 데는 금옥여고긴 한데 고민하는 거죠, 아이들이. 여기서 혹시라도 내신이 안 되면 곤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히 문과 아이들은 진명 쪽으로 많이 가는 경향성이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연계 쪽 센 애들은 목동고로 좀 더 많이 가고 문과 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진명여고가 463명 더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학 쪽에 원래 신목 신선은 이렇게 여성화 고등학교였어요. 원래는 이렇게 여성화 고등학교였는데 자꾸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남자애들이 더 많이 간 건지 예. 그리고 한가람고는 이제 이게 이제 186명, 180명대이기 때문에 원래 한가람 대학이었잖아요, 여기가. 예, 대학교처럼 운영을 했던 학교예요. 자사고 시절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장 우수한 고등학교였는데 뭐 때문에 힘들어했냐? 내신. 이게 170, 150명이니까 내신 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일반고로 바뀌어서 인원이 많이 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다. 예, 그래도 이 전체 학교 중에 학생부가 가장 화려한 거는 한가람고가 맞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게 내신 따기가 많이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특히 이제 목동 지역 학생들은 그냥 빡센 고등학교 가서 정시 쪽에서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이제 그 양천고 종합전형 하느냐, 뭐 배감, 신목 요 정도는 이제 그 종합전형이 되는 학교니까. 그 다음에 아예 문제가 제일 쉽다고 여겨지는 신서. 예, 근데 이제 신서가 이제 인원이 제일 적죠. 문제가 제일 쉬운 쪽에 가서 내신을 딸 거냐, 아니면 정시를 목적으로 해서 빡센 고등학교를 갈 거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상황. 그러면 교과 전형, 이걸 많이 노리면 돼요. 그러면 시험이 쉬운 학교를 가는 게 좋습니다. 내신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한 학교에 가서 내신이 탑을 찍어야죠. 내신이 탑을 찍으면서 그럼 여기 갔을 때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수능이 잘 안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나쁜 학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시험이 쉬운 학교에서 3년을 머물다 보니까 수능형 문제에 대해서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개연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갔을 때는 교과 전형으로 내신이 탑을 찍는 게 이쪽보다 대입 실적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게 되면. 그러니까 내신을 엄청나게 챙기면서 제일 마지막에는 수능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수능이 안 나왔다 그러면 종합전형 중에 수능 최저 없거나 약한데요.
여기를 이제 좀 노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목동권은 이제 반대적인 학교가 좀 많죠. 내신 관리가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정시파처럼 좀 공부를 하고 대신 종합 전형을 수능 최저 있거나 강한 이제 고려대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이제 노리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어려운 학교, 내신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한 학교에 가서 자부심으로만 살면 안 되고요. 내신이 버텨야 됩니다. 여기서는. 내신을 버텨서 이쪽을 할 건지 아니면 내신 위주로 이렇게 할 건지. 그래서 우리 아이의 성향성, 경향성을 여기다도 대입해 보시고 여기다도 대입해 보신 다음에 뭐 이게 나쁜 학교, 이게 좋은 학교, 뭐 반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목적을 갖고 가는 거니까. 아니면 그 특목고는 우리 아이가 그 특수 목적에 해당하는 과를 가고자 한다. 그 의지가 강하다 그러면 보내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인 거고. 그러니까 외고를 가서 외국어 계열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럼 외고를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예. 그러니까 외대에 노후과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아니죠. 명덕외고에 러시아과가 있고, 대일외고에 러시아과가 있고, 다른 데는 또 적어요. 그래서 그런 러시아과가 있는 아이들은, 그 외고들은 외대 러시아과에서 그 외고 애들을 많이 뽑거든요. 외대는. 그리고 베트남어는 우리나라에서 충남외고랑 청주외고만 가르칩니다. 근데 절대로 외대 베트남어과 종합전형을 우리 지역에서 쓰시면 안 돼요. 뭐 아빠가 베트남에서 사업하고 박항서 좋아하고 그런다고 베트남어과 써야 다 떨어집니다. 그 외대 베트남어과 종합전형은 충남외고를 뽑는 전형이에요.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전공기초 베트남어 1, 전공기초 베트남어 2 이게 학생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을 뽑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고를 가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서 버티기는 힘든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아이가 가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그러면 우선 보내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 건데 만약에 못 갔을 때는 그 과고를 준비하다 못 갔을 때 이제 일반고라든지 이렇게 돌릴 때 가장 신경 쓰셔야 되는 게 국어랑 영어 성적입니다. 그게 약할 개연성이 높아요. 수학과학 쪽으로 이제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갈 수 있으면 특목고는 가서 그 특수 목적에 해당하는 과를 가시면 훨씬 일반고보다 좋을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일반고를 바꿨다 그러면 이렇게 대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막 건강을 해칠 정도로 고등학교 고민을 하시는 엄마들이 있어요. 오늘은 신먹고 생각했다가 내일은 외고 가야 되나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시는데 그런 고민을 왜 하시나고 그러지? 이미 우리 애들은 결정이 돼 있어요. 그 여자애랑 신먹고 가기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 남자애랑 신서 가기로 다 결정이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엄마가 목동고 가라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니까 애가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은 이미 결정이 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게 고등학교 선택이 배우자 선택이랑 똑같아서 여기 만나도 후회, 저기 만나도 후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회가 덜한 데가 어딘지를 찾으셔야 돼요. 대박이 날 때 자꾸 찾지 마시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비 오는데 고생하셔서 이제 요 하이CNC에도 밴드 있으니까 여기 하이CNC 밴드 관심, 여기 이제 입시 내용들 올라가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